대한민국이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항공 선진국들만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초고온 내열 합금 기술을 불과 4년 만에 한국이 따라잡고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을 실현해낸 것입니다. 전투기 엔진 내부는 활주 중순간에 섭씨 1600도를 훌쩍 넘어서는 열지옥이 펼쳐집니다. 화산 용암보다도 뜨거운 이 환경을 버텨내야 전투기는 추력을 유지하고 초음 속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견디는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재료공학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적 기술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은 40년 넘게 티타늄 합금을 파고들며 1980도까지 버티는 특수 합금을 개발했습니다. 프랑스는 사프란을 통해 수십 년간 수조원을 퍼부으며 비슷한 수준의 소재를 확보했고, 일본 역시 IHI 엔진을 통해 어렵사리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 세 나라 외에는 누구도 접근조차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불과 4년 만에 이 벽을 허물어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두산이 개발한 신소재는 단순히 순간 온도를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38,000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F-35에 사용되는 기존 소재보다도 월등히 높은 내구성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검증 과정입니다. 두산 연구진은 3D 프린터로 금속을 출력해 크리프 시험 장비에 걸어 극한의 압력과 열, 장시간의 변형을 동시에 가했습니다. 녹아내리고 깨져야 할 시점에서도 이 신소재는 끄떡없이 버텨냈습니다. 단순한 합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DNA가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해외에서 수입한 엔진 부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단 4년 만에 수십 년간의 기술 장벽을 뛰어넘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군사, 외교, 경제 전반의 파급력을 불러옵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넘어 엔진 독립까지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더욱 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만들어낸 첨단 합금은 단순히 전투기 엔진 부품에만 쓰일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항공우주 전반에서 응용될 수 있으며 특히 차세대 고성능 엔진의 심장부를 장악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전투기 엔진 내부는 압축기, 연소실, 터빈 등 수많은 부품이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연소실과 터빈은 초고온 환경을 견뎌야 하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품이 조금이라도 열에 굴복하면 추력이 떨어지고 결국 기체 전체가 치명적인 사고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전략무기 수준으로 비밀에 붙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두산 연구진은 기존 합금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미세구조 제어와 3D 프린팅 기반 제조 공정을 결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은 단순한 내열 합금이 아니라 미세한 결정립이 균일하게 분포해 크리프 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진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용융주조 방식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도 구현하기 힘든 영역을 단 몇 년 만에 뛰어넘은 셈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기간 내 혁신적 제조법을 통해 초고온 합금을 확보한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군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KF-21 보라매 전투기 엔진 국산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핵심 엔진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지만 이번 합금 개발 성공은 그 족쇄를 풀어내는 신호탄입니다. 또한 차세대 무인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모든 장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방산기업은 이제 단순한 조립업체가 아니라 세계적인 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문턱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해도 엔진 합금 같은 전략 소재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일본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벽을 넘어선 순간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KF-21을 비롯한 한국산 전투기와 엔진은 완전한 독자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항공기 제작이 아니라 그 심장까지 장악할 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이 확보한 기술의 파급력입니다. 단순히 전투기용 엔진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국제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엔진 합금 기술은 극비 중의 극비로 미국조차 동맹에게 절대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국가가 자국 전투기를 만들고 싶어도 결국 엔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적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현재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산 엔진 탑재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만약 핵심 부품 하나라도 외국 의존이 지속된다면 특정 상황에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수출 허가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금 개발로 한국은 최소한 그 핵심 장벽을 허물어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 엔진이 완성된다면 보람에는 100% 한국산 전투기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합금은 극초음속 무기의 핵심 재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마하 5를 넘어서는 속도에서는 공기 마찰열만으로도 기체 표면이 녹아내릴 정도의 열이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히 엔진뿐만 아니라 기체의 여러 부위에 내열 소재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확보한 기술은 이런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과 무인기 개발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우주발사체 엔진에도 적용이 가능해 항공우주 전체 산업을 뒤흔드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의 부스를 찾는 해외 관계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KF-21을 정말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면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초고원 합금을 확보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4년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성과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에는 한국의 독특한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산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방산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발전 기계 산업 전반에서 오랫동안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결합되면서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단숨에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3D 프린팅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은 세계가 놀란 부분입니다. 기존의 주조 방식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야 얻을 수 있는 미세조직 제어를 한국은 첨단 제조 공정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군의 전략적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단순히 기체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엔진과 소재까지 독자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외부 압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을 비롯한 기업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집중했고 연구원들에게는 시간과의 전쟁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4년 만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성과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적 성공이 아니라 국가적 의지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도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엔진과 소재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국제시장에서의 입지가 확 달라집니다. 많은 국가가 전투기 국산화를 꿈꾸지만 결국 엔진에서 막혀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를 정면 돌파했고 이는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차세대 무인기, 심지어 민항기 시장에서도 협력 요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 프랑스, 일본이 이런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해도 전략적 자산이 흔들리는 것을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철옹성처럼 지켜온 영역을 스스로 뚫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기술을 어떻게 국산 전투기 엔진 완성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한국이 이번 성과를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이점은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산 엔진과 부품을 필수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는 수출 제한이나 기술 이전 문제로 이어져 완전한 독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고온 내열 합금을 자체 확보하면서 이제는 엔진 독립의 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단순히 부품을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한국군 전체의 작전 자율성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국방 분야를 넘어 민간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고온 합금은 가스터빈 발전기, 원자력 발전, 우주항공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고온을 견뎌내는 합금이 발전 터빈에 적용되면 효율이 높아지고 연료 소모가 줄어드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까지 따라옵니다. 즉, 한국은 군사적 우위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수출 다변화와 첨단 제조업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들은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국산 엔진 장착 가능성이 더해진다면
매력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독점하던 시장이었으나 이제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견제의 눈빛을 보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내세울 수 있고, 일본 역시 동북아 안보 구도를 이유로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들의 우려를 넘어설 정도의 실질적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소재, 강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초고온 합금 개발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돌파가 아니라 미래 전략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엔진 합금이라는 단어조차 일부 전문가만 아는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비밀을 열어젖히고 세계 앞에 성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자부심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활용 방안입니다. KF-21 보라매에 국산 엔진이 탑재되는 순간 한국은 진정한 항공자립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초음 속 무인 전투기, 극초음 속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까지 이어지는 파급 효과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합금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 독립선언의 상징이 된 셈입니다. 38,000시간의 내구성을 입증한 이 합금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방산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파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는 견제를 통해 한국의 성장을 늦추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기술을 가진 자만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기술을 산업 전반에 어떻게 녹여내느냐입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입증된 합금을 양산체제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전투기 엔진에 탑재해 실전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맞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국제 무대에서 기술 우위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번 성과는 역사적 사건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침내 수십 년간 꿈꾸던 독립적 항공우주 강국의 길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초고온을 견디는 이 작은 합금 한 조각이 앞으로 한국의 하늘과 우주를 지배할 거대한 날개로 변할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초고온 합금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정치적 파급력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방산 기술에서 꾸준히 성과를 쌓아왔지만 글로벌 군사 패권 구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엔진 합금은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곧 자국의 군사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에게조차 이 분야의 기술을 결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합금이야말로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숨은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스스로 연구개발을 통해 벽을 허물었고 이는 미국에게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지만 동시에 기술적 독립을 이룬 한국이 장차 어떤 선택을 할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과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독자적 노선을 통해 국제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지 이는 앞으로 세계 군사 외교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입니다. 또 다른 파장은 주변국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일본은 IHI를 통해 수십 년간 엔진 합금 개발에 매달렸고 겨우 문턱을 넘어섰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불과 4년 만에 일본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일본에게 굉장한 압박이 됩니다. 일본이 그토록 강조해온 기술 우위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안보 구도 속에서 일본은 한국과 기술적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럽 또한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프란은 유럽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지만 한국의 돌파구가 알려지면서 향후 공동개발이나 기술협력에서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신흥강국을 넘어 세계 방산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성과는 또한 개발도상국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엔진 기술 장벽 때문에
전투기 국산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사례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KF-21을 수입하려는 국가들은 단순히 완제품이 아니라 엔진 독립을 위한 기술 협력까지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무기 판매자가 아니라 기술 제공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의미는 큽니다. 젊은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신호탄입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목표를 단 4년 만에 달성했듯 앞으로도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방산뿐만 아니라 원자력, 우주항공, 에너지 등 전방위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발사체 엔진 개발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나라의 소재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공급국으로서 동맹국, 경쟁국,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 모두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산업적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는 항공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600도를 넘어 1680도까지 견디는 금속, 38,000시간의 내구성을 입증한 합금은 더 이상 미국, 프랑스, 일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 경지에 도달했고 심지어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로만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 세계 이 엄청난 변화를 단 4년 만에 이끌어낸 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의지와 도전 정신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다음 도약을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